예를 들어 산초가 탈모 때문에 예를 들어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탈모만 딱 보고 진료를 끝내는 것과 탈모는 일단 탈모대로 보고 그 다음에 눈도 보고 귀도 보고 청진도 해보고 관절도 만져보고 림프절도 체크하고 이랬을 때 어느 병원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5분에 한 마리씩 진료가 막 오면 그렇게 못 봐요. 어렵죠. 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병원의 개원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보호자 입장에서 동물병원을 고르는 기준,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사실 아이들이 너무 나이가 들기 전에 여러 병원을 다녀보시는 걸 추천해요. 여러 병원을 좀 다녀보셔야지 나와 맞는 수의사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호자 입장에서도. 네. 이게 좀 디테일을 따지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만약에 보호자라면 제 성향상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을 꼽을 것 같고 웬만하면 좀 이동 시간이 너무 멀지 않는 거리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웃기는 말이지만 너무 바쁜 수의사한테는 또 안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초가 탈모 때문에 예를 들어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탈모만 딱 보고 진료를 끝내는 것과 탈모는 일단 탈모대로 보고 그 다음에 눈도 보고 귀도 보고 청진도 해보고 관절도 만져보고 림프절도 체크하고 이랬을 때 어느 병원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5분에 한 마리씩 진료가 막 오면 그렇게 못 봐요. 어렵죠. 네. 요구청하신 것만 보기에도 힘든데 거기다 시간을 더 써서 다른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체크해드리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짧아도 사실 15분 15분. 네, 보통은 30분 정도는 시간을 항상 좀 잡아두는 편이에요. 저도 30분 동안 수업을 받았던 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각자의 기준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냥 나는 내가 요구한 것만 빨리 딱 하고 끝내기를 원해. 난 바빠. 이러신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수사님을 찾으시면 되고. 보호자들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보호자 관점에서는 낯선데 여기 낯가리는데 우리 애가 그쵸.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여러 병원을 좀 다녀보라는 어릴 때 게 그래서. 확률상 나이가 들면 어쨌든 좀 중대한 질환, 그러니까 치료를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계속 해야 된다든가 뭔가 큰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어느 병원에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병원을 바꾸기에는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요. 그리고 그간의 병력을 오롯이 다 전달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히스토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근처 가까운 곳에서 병원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수의사들을 만나보고 병원의 분위기를 보고 하면서 병원을 고르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산초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팠었어가지고 다방면 쪽으로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장님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원장님께 좀 계속 디데이를 잡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산초 같은 경우는 심장병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검사를 해야 되거나 흔히 많이 반려견들이 하고 있는 반려견도 많이 하는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네. 이 이빨 질환, 이 치아 질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보호자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중요한 검사나 스케일링을 하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마취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이 정말 보호자가 바라보는 이 마취라는 큰 산은 정말 큰 산이에요. 사실은.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원장님께도 제가 맨날 징징거리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보호자들이 사실은 이 마취에 대해서 네. 엄청 두려움이 커요.
그쵸. 보호자들이. 네. 그래서 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 걱정. 물론 나이가 많은 친구들의 보호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두도 못 내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제가 되게 교과서를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 노령동물학에서 보면 마취에 대한 파트가 따로 나와요. 근데 그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집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 나이가 마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해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애 마취했던 게 17인가 18살이거든요. 종양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물론 저도 부담이 돼요. 그쵸. 보호자분 앞에 이렇게 큰 산으로 보이지만 제 앞에도 어쨌든 큰 산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성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마취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지거나 마취해서 못 깨거나 했을 때 저도 뭐 기분 맞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맞죠. 당연히 굉장히 슬프고 네. 안타깝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는 어쨌든 종양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선택권이 없었죠. 수술 잘 마치고 정말 그로부터 1년을 더 살다가 그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만 가지고 마취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실제로 중요한 건 아이의 장기의 기능이 얼마나 재기능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마취에 꼭 필요한 장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폐, 심장, 콩팥, 간. 물론 이제 뭐 혈당이라든가 혈중 단백질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장기들의 기능이 괜찮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취 전 검사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 장기 불안을 기능을 좀 해소할 수 확인을 있는 하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마취 안전성에 대해서 사실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0.6%인가 그래요. 0.06%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상적인 아이들한테서 마취를 했을 때 그 아이가 뭔가 문제가 심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마취를 하면 막연하게 얘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들이 저도 보호자인 게 네.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취를 해야 된다가 우선이 아닌데 왜냐면 마취를 하고 어떤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또는 아예 케어를 해주거나 진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치료를 하거나. 근데 이거는 둘째고 마취를 해야 된다? 보호자들이 그래요. 아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원장님이 한번 언젠가 세미나장에서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취 프로토콜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솔직히 저는 그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같이 들었던 보호자분들이 마취에 대한 부담을 한 번 더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그 마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기도 조심스러웠지만 원장님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부담스럽죠. 예, 근데 좀 올바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의학적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시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